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화물 연대 파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시멘트 업체들은 물류 출하를 중단했고 레미콘 업체도 가동 중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쌍용 C&E 공장 앞에 벌크 트레일러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파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인건비와 차량 감가상각, 유류비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시급 개념입니다. 올해 말에 폐지되는 일몰제가 예고돼 있어 이에 반대하는 화물연대 측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며 시멘트 출하도 당분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해 쌍용 C&E와 삼척 삼표시멘트, 강릉의 한라시멘트 등은 화물연대와의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시멘트 출하를 임시 중단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출하가 중단되며 760억 원 안팎의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 지금까지 출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된다고 하면 시멘트 업계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레미콘 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 중단이 이어지면 도내 대부분의 레미콘 공장이 멈춰설 우려도 있습니다. 금주를 지나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는 레미콘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대다수 공장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일부 조합원은 경찰에 체포되는 등 마찰도 빚어지고 있어 자칫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주인 없이 방치된 무주 부동산을 피땀 흘려 개간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기획재정부와 양구 해안면 주민이 국유지 개간비 산전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한국전쟁 이후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주인을 잃은 황무지 지뢰밭을 일궈 지금의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황무지를 경작한 대가로 얼마만큼 보상해야 하는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는데 해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와 마을 주민 등 6개 기관이 모여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 용역 결과에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간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 착수에 앞서 주민 설명회도 마련했습니다. 개간비 산정 방식에 대한 대립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극적으로 해안면 내에 미간지를 대상으로 개간비를 산정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년 1월까지 해안면 토지 3개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개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측정합니다. 개간비는 인건비와 경작비, 지뢰 제거 비용이 포함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소유권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용역에서 실제 요구했던 보상 비율보다 적게 나올까 우려하는 겁니다. 골고루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긍정평가 말고 그냥 공시지가로 이렇게 해주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다는.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거기 몇 사람이 만들어갖고 안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라에서 다 뺏기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개간비 보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정확한 개간비는 용역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용역에서 개간비가 결정되면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양구 해안지역 무주지의 개간비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향후 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삼척항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지진 해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타워가 세워져 이달 안에 시설 내부가 개방됩니다.
지진 해일 안전타워는 여름철 태풍이 발생할 때도 요긴하게 쓰이고 타워 최상층은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 홍보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항 입구에 커다란 타워형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두 개의 타워 사이에는 높이 7m, 길이 50m의 수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지어진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입니다. 지진 해일이 밀려오면 대형 수문이 항 입구로 내려오고 주변 항만 위에는 길이 947m의 개폐식 방호벽이 함께 작동해 높은 파도로부터 배후 지역을 보호합니다. 이 지진 해일 안전타워를 건설하는 데만 무려 7년 3개월이 걸렸고 사업비는 49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1983년과 1993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이 밀려와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삼척항은 앞으로도 일본 서북쪽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정부의 재해 취약지역 정비 대상 항만에 포함돼 지진 해일 안전타워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 역할 분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의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여름철 규모가 큰 태풍이 다가올 때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타워 수문과 항만 방호벽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타워 최상층은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달 안에 개방해 전망대와 교육 홍보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전국 최초로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바로 평창군입니다. 평창군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재배 면적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요. 조선시대 왕실에 공급한 역사 깊은 평창 산양삼이 이제는 특산물로 6차 산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첩첩산 중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손바닥 모양의 잎을 가진 식물이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파자 손가락 크기의 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굴곡진 산머리와 무성한 잔뿌리, 청정자연에서 자란 평창 산양삼입니다. 여기 이제 그저 한 7, 8년 크다 보면 모양새를 딱 갖춰가지고 이쁘게 나와요, 삼이. 그래서 삼이 여기 상당히 여기 조건이 맞구나. 이 평창 지역에 삼을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5년 평창군은 전국 최초로 산양삼 특구로 지정됐고 2017년에는 또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 품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양과 온도, 습도 등 최적의 재배 조건을 바탕으로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2014년에 208헥타르였던 것이 지금은 1,411헥타르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규림 6.2헥타르에 종자 공급단지를 조성해 산양삼 생산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단년 생산물이 아니고 이제 단연간 생산을 해야 되는 원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고 2, 3년 정도 되면 이제 유통에 집중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산양삼 메카로 평창에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이 같은 평창군의 특산물인 산양삼을 대중화하고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이 추진됩니다. 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전시 판매장과 더불어 산양삼 관련 연구와 교육, 체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건삼과 즙, 두유 같은 가공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성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원재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경매장도 만들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상품화 개발, 연구,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경매장을 운영하여 평창 산양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발 1,561m 평창 가리왕산에는 조선시대 왕실 산삼 공급처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던 산삼 봉표석도 발견됐습니다. 80% 이상이 산림으로 뒤덮인 평창군. 재배 기간만큼이나 오래 공을 들인 평창 산양삼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가 오늘부터 강원도 실국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정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기획행정분과와 문화관광체육분과에서 강원도 기획조정실과 총무행정관,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새 강원준비위는 업무 보고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을 별도 관리하며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행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감 인수위원회가 오늘 춘천시 남면 가정리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출범합니다. 교육감 인수위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을 역임한 최강익 인수위원장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신경호 당선인은 내일 민병희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본격적인 인수인계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민병희 교육감의 12년 강원 교육이 막을 내리고 학력 향상 중심의 새로운 교육 체제가 시작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인터파크, 여기어때, 타이드스퀘 등 3개의 여행사와 함께 기획한 강원 워케이션 특화 상품이 2달 동안 22,800박 넘게 판매됐습니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트렌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번 기획의 영향으로 주중 숙박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했고 특히 내륙 지역은 73%가 늘었습니다. 또 재단은 6월부터 6주간 진행되는 기업형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에는 신청자가 초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홍천군 동면 신봉리 인근 덕지천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부부 동반으로 홍천을 찾아 다슬기를 잡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유를 빨리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아동의 볼을 10회가량 꼬집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20대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20일 동안 4살 유치원생 5명에게 16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지역 의무 공동 도급과 지역 제한 입찰을 적극 시행하고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와 기계 설비 공사 분리 발주, 지역 생산 제품과 장비 인력 우선 사용 등 7가지 지역 건설 산업 보호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또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 부실 건설 사업자 실태 조사를 벌이고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과 건설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공공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사실상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뿐 아니라 혼인이나 가족 돌봄,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취업을 희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농수산 가공품 우수 기업을 발굴해 강원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종합 컨설팅 육성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가수 박재범이 설립한 전통주 제조업체인 원스피리츠와 단미푸드, 파리크라상 등 11개 업체입니다. 강원도는 이들 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포장 디자인 개발과 해외 인증, 기업 홍보물 제작 등 수출 관련 종합 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스마트 도시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스마트 도시 사업 중 하나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나선다며 춘천의 358곳 모든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와 건강 체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관광 정보와 버스 민원 분석, 생활 쓰레기 배출 현황 데이터를 구축해 이런 공공 데이터를 기업과 함께 사업화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 실향민 문화축제가 오는 16일부터 나흘 동안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열립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열지 못한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를 3년 만에 개최하고 이북 무형문화재와 체험을 비롯한 30여 개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 축제는 유튜브 중계뿐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한 AR 체험 등을 각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선 정암사 정멸보궁의 보수 기록을 추정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강원도 문화재 정비 사업에서 발견한 정암사 정멸보궁의 상량문은 지난 1770년 조선시대 당시 노후 목재 등 교체를 위해 시설을 보수 재건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발견된 상량문 가운데 목서와 다라니 등은 누수로 인한 훼손으로 판독이 어려운 상태로 학술 조사를 위한 고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자수 유물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신청 심의가 유보됐습니다. 강원도 문화재위원회는 동양자수박물관이 신청한 강릉 수보 3점과 강릉 색실 누비 12점에 대한 민속문화재 신청 심의를 진행한 결과 강릉 지역 유물임을 확증할 수 있고 그 우수성을 지역성과 연관지을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정 신청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출석위원 10명 전원은 강릉 자수와 강릉 색실 누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강릉 자수 일괄로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천군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홍천시네마의 관람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천군은 5월 한 달 동안 16평의 영화를 상영했고 4,200명의 관람객이 홍천시네마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관람객 1,200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홍천군은 영화관 취식 금지 조치까지 해제되면서 홍천시네마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 관람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일제강점기 작성된 사창리 일대 지적도의 오류를 고치기 위한 재조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천군은 일제강점기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사창 3지구 등 3개 지구 686필지에서 최신 측량 장비와 기술 등을 동원한 지적 재조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